타점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연우 어드바이저와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 오늘 시장은 두 가지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충돌로 인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까지 좀 이런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전쟁 이슈로 인해서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약간 달러가 강세화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 시장도 이런 것도 부정적으로 좀 작용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근 장이 어렵지만 지금 기술적인 위치는 내린 만큼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런 그 전쟁 테마 관련주들 어제 오늘 두 번에 이어서 이런 시장의 충격을 불러오면서 그런 섹터 종목들이 시세를 줬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 지금 두 번 연속해서 충격 파동을 크게 줬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전쟁의 이슈를 봤을 때 확전될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양국이 서로 좀 확전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좀 눌림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을 눌림에서 공략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 살짝 놀린 종목에 대해서는 공략을 해보자라는 지금 이 구간에서의 팁까지 주셨습니다. 잠시 후 시장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돌파구 마련할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 상승률 상위 종목의 리스트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주도해온 AI 키워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에이즐랜드가 상단에 위치를 해 있고요. 저희 타점 전략 처음 함께하면서 Y랩 가져와 주셨는데요. 놀자주 가운데서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으로 상승률은 최고가 기준 48%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탑5 상승률 보고 있는데요. 오늘 AS 종목은 이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직전에 가져와 주신 종목이고요. 금리 환경에 조금 더 민감한 종목 AS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천당 제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목표가까지 계속 이대로 계속 지켜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9일 유망주 삼천당 제약 이야기부터 해주실까요? 예, 지난주에 제가 지금 시간에서 들고 나온 종목인데요. 굉장히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이었죠. 사실 그때 추천을 드리고 나서 바로 한번 좋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혹시 매도 수익 실현 못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삼천당제약은 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이런 부분에서 특허 회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도 지금 이런 악성 찌라시에 대한 그 사실 그 근거 없는 루머라는 해명을 기업 측면에서 사측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에서 마일스톤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런 악성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왜 제가 한번 오늘 AS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실효성 테마, 이런 전쟁 테마 관련주보다는 낙폭을 갖고 있는 이런 펀더멘탈, 기업 내용 받쳐주는 종목들을 강조 드리는데요. 지금 변함없어요. 견조한 흐름을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낙폭권, 상승 다음 눌림에서 횡보를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난번에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도 변함없이 목표가대로 진행하시고 지금 오히려 오늘 이런 좀 시장 개파락과 함께 낙폭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도 지금 구간에서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팁 주셨습니다. 오늘 공략주 2개 가져와 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공개할게요. 에이징랜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 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해서요. 저희 상승률 한번 챙긴 종목입니다. 예. 매수 타점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공략 포인트 어느 지점에서 어느 가격까지 보면 될까요? 에이징랜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에요. 최근 반도체 섹터들이 낙폭을 보여주면서 역시 그 반도체 섹터에서 이런 섹터들, 낙폭주들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TSMC의 독보적인 수혜를 갖고 갈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1위 파운드리 바로 TSMC죠.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에요. 지금 자리를 설명드리면 단기 낙폭 구간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하방을 지지해주는 이런 캔들들이 나와주면서 횡보하면서 상승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자리고, 일간 차트상 그리고 주간 차트상 지금 과매도권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크게 무리가 없는 저점 타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65,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4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1차는 6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2차 목표가는 더욱더 높이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예, 2차 목표가는 저는 한 73,000원 이상까지 좀 더 길게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하방 지지된 가격 메리트를 일단 1차적인 요인으로 보면 될까요? 예, 지금은 이런 하락 구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상승을 장악해주는 그런 캔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하방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 어느 정도 낙폭 구간에서 상승의 힘이 더 열려 있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1월 말에 만나본 종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는 관점으로 에이징랜드 첫 번째 공략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한 종목 더 마감 이후에 받아볼 거고요. 일단 오늘 까다롭고 어려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몸부터 닫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2%대 하락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도세가 촉발된 오늘이었는데요. 오늘 환율 시장 그래도 구두 개입으로 약간은 제한된 모습이죠.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힘들었던 4월 16일장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가 됐고요. 양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인지 IT, 특히 반도체 주도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탑2 종목을 중심으로 한 외인의 빠져나감이 본격화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위축된 시장 분위기 나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반이 강하게 흔들린 오늘이었는데요. 지수 먼저 확인해보고 그 요인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하락 많이 빠졌습니다. 2609선에 오늘 마침표를 찍은 코스피 지수 확인이 됩니다. 다만 2600선은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장중 저점 830선까지 나왔는데요. 그래도 83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832선 오늘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가장 주요하게 보셨을 부분은 수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양대 시장 모두에서 확인되기는 했습니다. 현물 외국인 거래소 쪽에서 3천억 원, 기관도 오늘 2,7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포지션이었고요. 연기금이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물 부담 상당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였고요. 코스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팔자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지난주부터 기관 계속 팔고는 있죠. 물량 자체는 100억 원 전후로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코스닥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포지션 나왔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현재 외국인의 매도세가 1조 5천억 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집중하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급적인 상황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큰 오늘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 언급이 됐죠. 연일 연고점을 높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결국 17개월 만에 1,40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물가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됐다라는 그 예상의 힘을 받았고요.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서 달러 강세가 더욱더 심화되는 형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연고점을 또 한 번 장중에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국의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3시 전후로 나왔고요. 그 영향으로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이 확인됐다라는 포인트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장중에 1,400원 터치까지 나왔다라는 부분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된 이 흐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달러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최종적으로 10원 넘게 또 한 번 올랐고요. 1394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영향과 수급적인 이야기 잠시 후 또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일단 양대 시장 모두에서 오늘 거래소 700여 개 넘는 종목이 하락, 코스닥에서도 1300여 개 종목이 하락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4% 하락률 크게 확인이 됐고요. 수출 메리트라고 봐야 될지 현대차, 기아가 그나마 선전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작에서 2차전지 또 한 번 테슬라 여파라고 봐야 될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장비주도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내리는 종목이 정말 많았고요. 수급적으로도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일단 오늘장은 마침표가 찍혔고 위원님 일단 오늘장 지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마무리된 구간에서 시초카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팁도 같이 주시죠.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선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어제 오늘 연속으로 충격 파동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전쟁 테마 관련주들 대부분 음선을 맞고 이렇게 내리는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물론 오늘 좀 낙폭을 보였지만 이런 반도체 섹터들, AI 섹터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낙폭 과다에 따른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오히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시장 낙폭을 너무 겁내시기보다는 이런 AI 섹터, 반도체 섹터에서 낙폭주들 중심으로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큰 지수 낙폭을 불러오면 시장 참여자 다 누구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일일비 하시기보다는 지금 좀 인내하시면서 오히려 기회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기회 전이 위기라고도 하잖아요. 앞서 저희 반도체 쪽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타점 공략주를 제시해 주신 바 있는데요. 낙폭 반도체 AI 섹터 보자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AI 집중한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AI에서 SP소프트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에요. 자,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섹터를 글로벌적인 흐름을 봤을 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AI 섹터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120조를 투자함과 동시에 오픈 AI와 협력해서 굉장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항상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하실 때 대장주와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종목을 공략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SP소프트입니다.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사업권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멘텀들이 많죠. 코파일럿 출시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중순, 그러니까 5월 중순에 그 컨퍼런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공지능 새로운 AI 도구를 발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업 내용을 봤을 때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AI에서 SP소프트를 준비해봤습니다. SP소프트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 그 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 들어볼게요. 어떻게 저희 잡고 대응책 짜볼까요? 예,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요. 상승 다음에 눌림 다음 횡보를 쭉 길게 거쳐왔거든요. 길게 이렇게 횡보를 해오다가 지금 최근 그런 AI, 마이크로소프트 AI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단기간에 이런 추세를 보시더라도 양봉 4개를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 25% 가까운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 돌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타점 종목으로 공략을 해봤고요. 주간 차트상에서도 이 양봉을 지금 횡보 다음 이런 상승으로 강하게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셔도 이런 기업 내용을 판단했을 때 저는 이런 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는 23,0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드리는데요. 5월 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 AI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좀 2차적인 매도가는
잔량 정도는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멘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 보자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AI 같은 결에 있는 종목 한 달 전에 받았던 종목도 한번 AS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예. 살짝 시간이 있네요. 예. 크라우드웍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마침 5월까지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크라우드웍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느긋하게 그대로의 전략 끌고 가도 괜찮은 걸까요? 예, 맞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지금 전반적으로 AI 섹터뿐만 아니라 로봇, 반도체 대부분이 낙폭 상황이 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 부분 이런 낙폭주들은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엔 저는 AI는 패러다임을 불러오는 이런 섹터라고 봐요. 지금 크라우드웍스도 기술적인 위치를 한번 설명드려보면 두 번의 지금 여러 번 과매도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두 번의 과매도권을 걸쳐오고 있고 지금 벌써 고점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낙폭을 불러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최근 추세를 보시더라도 이런 바닥을 다지면서 좀 상승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낙폭주들은 좀 길게 보시고 갖고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타점에서는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타점에 왔을 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길게 갖고 오시는 전략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3월 달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AI 모멘텀 살아있으니 계속 쭉 끌고 가도 된다. 이 예.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AI 중심으로 조금 조정을 받은 쪽도 있어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긴 호흡으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팁까지 나왔습니다. 시장 대응하는 팁으로도 활용을 해보시고요. 수급 상황과 함께 전반적인 시초가 전략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MTNW 나연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2600선 지지했습니다. 힘내는 내일 기대하면서 저희도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